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볼보 S90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S90는 올해 5월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일단 차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변화도 맞이했습니다. 등급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B5 모멘텀, B5 인스크립션, 그리고 T8, T8 인스크립션 모델 3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승차는 6,690만원짜리 B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이 B5 인스크립션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멘텀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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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게 뭐고? 네, 사이즈가 좀 더 커졌습니다. 신형 S90의 길이는 5090mm에 이르는데요, 이전 모델에 비하면 전장이 125mm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휠베이스도 120mm 늘어나서 실내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딱 봐도 넓죠? 일단 인테리어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외관의 변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그리고 음각 처리한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형은 테일램프에 턴 시그널이 적용된 정도? 다른 특징은 없고요. 대신 신형은 이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B5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범퍼 하단부에 크롬 장식, 크롬 바를 좌우로 길게 늘여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B5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크롬 장식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 슬롯에 크롬을 좀 더 많이 덧대서 B5 모멘텀 모델보다 조금 더 화려한, 왠지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이미지를 내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거보다 크롬 장식이 덜 들어간다고 하네요.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측면에서도 이 사이드에서도 차별화가 드러납니다. 손잡이에 아주 얄팍하게 크롬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차체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크롬 장식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B5 모멘텀에는 빠진다고 합니다. 뒤쪽도 달라요. 뒷모습도 B5 인스크립션 모델은 크롬 장식을 좌우로 길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B5 모멘텀과의 차별화를 뒀고요, 앞쪽과 통일감을 갖추면서 전반적으로 차가 좀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오니까 들어갈게요. 너무 쪽팔려 사람들이. 이게 뭐고? 익스테리어에서 모멘텀과의 차별화가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멘텀 모델은 18인치 휠을 달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B5 인스크립션 모델은 투톤 컬러의 19인치 휠을 달고 나옵니다. 참고로 T8 인스크립션 모델은 이보다 더 큰 20인치 휠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를 달고 나옵니다. 사이즈는 둘 55, 401을 19 사이즈고요. 약간 좀 럭셔리함을 지향하는 플래그십 세단인데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를 낀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인테리어에서의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센터 모니터, 운전대 디자인, 그리고 전반적인 레이아웃도 기존의 S90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대신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인테리어 컬러 선택지부터 서로 차이가 나는데요, 모멘텀은 차콜, 마른 브라운, 블론드, 슬레이트 차콜 이렇게 4가지 컬러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인스크립션은 여기에 엠버 컬러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모멘텀은 그냥 천연 가죽 시트를 씁니다. 반면에 인스크립션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좋은 나파 가죽을 쓰고 있고요, 가죽의 적용 범위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바워센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인스크립션만 제공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볼보가 밀고 있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도 인스크립션 모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의 질감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밖에 편의 장비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앞좌석 통풍, 그리고 앞좌석 전동 사이드 서포트, 앞좌석 마사지 기능도 모두 인스크립션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멘텀은 앞좌석 통풍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형 S90의 핵심, 이 뒷좌석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게 볼보는
예전부터 측면 충돌에 대비한 구조, 측면 충돌에 대비한 플랫폼으로 유명했는데 영어로 ships라 그러죠. ships.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문턱이 상당히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도어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어 쪽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단에는 인조가죽 발라놨고요. 이쪽에는 리어루드를 썼고 약간 유광 재질의 도어 캐치와 이런 알루미늄 포인트를 줘서 좀 이채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분 도어 센터까지도 전부 다 가죽이고 이 하단부에도 가죽을 둘러놨습니다. 여기까지 가죽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 컵홀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재질 고무를 달아놨습니다. 또잉. 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고무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음료 같은 거 쏟으시면은 분리해서 세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 충돌을 대비해서 이렇게 크럼플 존이라고 하죠. 사이드 크럼플 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되게 두껍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뭐 문이 활짝 열리니까 타고 내리기엔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말해 뭐해. 너무 넓어요. 지금 운전석을 제 운전 포지션에, 시 포지션에 맞춰놨는데 무릎 공간이 진짜 뭐 주먹 2개 들어가요, 2개 반 들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커.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측면 사이드 창문도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승차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앉았을 때의 거주성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시트 방석이 조금은 짤막해요. 그래서 시트 방석이 짤막하다 보니까 공간이 더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4존 독립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후석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터치를 통해서 열선도 조절할 수 있고요. 뒷좌석 통풍 기능은 빠집니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기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12V 아웃렛과 C타입 USB 포트 2개가 있고요. 네, 되게 럭셔리한 센터 암레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암레스트가 과거에 T8 엑셀런스 모델만큼 아주 VIP를 위한 그런 암레스트는 아닐지언정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차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스칸디나비아 감성. 참고로 이 럭셔리 암레스트는 모멘텀 모델은 빠지고요, 인스크립션 모델만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모멘텀 모델은 측면과 후면에 선블라인드가 없어요. 그런데 인스크립션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후석에서 전동식 선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은 이쪽 좌석에만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버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운전석 뒤쪽 자리에는 버튼이 창문 윈도우 버튼만 있어요. 그래서 VIP를 위한 공간이 아닐까. 이 부분의 구성이 되게 좋네요. 여기 마련되어 있는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이 조수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짱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6천만원대 이 세그먼트 모델 중에서는 가장 럭셔리한 모델이 아닌가. 아주 뭐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공간 면에서 아주 그냥 좋다. 진짜 넓다. 이게 뭐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동식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역시나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널찍하고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뭐 골프백 같은 거 실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안쪽까지 플로킹 처리를 아주 충실하게 둘러놨지만 이 위쪽은 트렁크 상단부, 안쪽 상단부는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물론 뭐 S클래스도 이게 빠지긴 하지만, 빠지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주행하면서 S90의 주행성과 운동성 그리고 승차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고? 네, 주행하면서 신형 S90의 주행성 그리고 특성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볼보의 친환경 비전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을 변화시킨 게 이 신형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90 B5 모델입니다. 기존의 T6를 대체하는 모델인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2.0 가솔린 엔진에 접목시켜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린 게 특징입니다. 최고 출력은 2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kg/ms 를 살짝 넘습니다. 여기에 구동 모터가 힘을 조금 더 보태는 방식인데요. 모터가 힘을 보탠다고 해서 그 변화가 아주 눈에 띄게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초입니다. 기존의 2.0L 가솔린 모델이었던 T6의 제로백이 6초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살짝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애초에 달리기 차가 아니고 이 차의 성격상 이 차 체급에서 0.3초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렸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적게 내뱉게 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형 S90 B5 모델의 정부 공인 복합 연비는 11.3km/L입니다. 기존에 리터당 11km 정도 달렸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아졌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뭐야, 모터 달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바뀐 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자신들의 친환경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십 모델인 S90 B5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효율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이 차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숙성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차 상황에서는 외부 소음을 나름대로 잘 막아내는 듯한 느낌이고요. 엔진이 만들어내는 진동도,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절제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특히 이 엔진음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귀를 좀 간지럽힐 때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엔진 음색이 너무 잘 들리죠? 막 이래요. 4기통 가솔린 모델인 만큼 4기통 특유의 비교적 거친 음색이 실내로 적잖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조용한데 엔진 음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용하다가도 간선도로만 달리면 이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엔진 음색이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꽉 막힌 시내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편안한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게 S90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응답성이 꽤 선형적이고요. 오토홀드가 작동된 상태에서 재출발할 때 일본 쪽 세단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진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이 사이드 미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의 시야가 되게 좁습니다. 특히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는 편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차선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 측면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응하기 전까지는 좀 인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S90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불스원샷 그 와이드 사이드 미러 아시죠? 그 유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좀 옆구리를 긁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의 시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교적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살짝 이렇게 통 하고 튕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에서 모터가 좀 더 늦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동을 할 때 진짜 간혹 불쾌한 느낌을 낼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 차의 완성도를 좀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차감은 철저하게 컴포트 향입니다. QPD님께서는 이 차를 타자마자 이거 뭐 그랜저 TG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출렁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렁이는 듯한, 배 타는 듯한 움직임을 좀 선호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로서는 이 움직임이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를 지나고 나서 마무리가 좀 투둑거리는? 확실한 건 이 차를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자연스럽게는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B5 인스크립션 모델이 19인치 휠을 달고 있어서
그래서 요철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8인치 휠을 단 모멘텀 모델은 이보다는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마무리가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뭐 주행성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 변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꽉 막힌 시내 구간을 지나서 간선도로로 왔습니다. 간선도로에서는 또 어떤 승차감을 보일지 어떤 주행성을 보일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능동형 안전장비, 뭐 첨단 운전 보조장비 이런 것들로 불리는 파일럿 어시스트 2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제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인데요. 차고 넘치진 않지만 이 차체를 이끌기에 모자람 없는 그냥 충분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출력이면 모자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 구간에서도 엔진음이 좀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확실히 밟고 나니까 엔진 음색이 까랑까랑 거립니다. 엔진음도 좀 더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하체는 조금 더 조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렁출렁거리는 하체 세팅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간선도로에서 또는 고속도로의 속도를 높일 때 좀 불안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네요. 범프 구간을 만나고 차체가 붕 떠올랐을 때, 스프링이 쫙 늘어났을 때 댐퍼가 조금은 늦게 이 차체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범프 구간 후에 차가 떠있는 시간이 좀 길다 해야 되나? 물론 이 때문에 차체 거동이 불안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드라이버로 하여금 이 불안감이 느껴지게 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제한 속도에 맞춰서 파일럿 어시스트 2를 활성화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네요. 어시스트를 하는데 지금 완만한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 차로 가운데를 아주 정확하게 유지를 합니다. 커브길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스티어링 휠을 감고 푸네요.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아주 칼같이 지키고요. 가감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하네요. 지금 차가 끼어들고 있어요? 오, 지금도? 브레이크를 빡 잡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오, 좋은데? 운전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편안합니다. 그러면 주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